안녕하세요. 내 맘대로입니다. 오늘은 장기 투자로 10배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종목이 아니라 큰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열릴 잔치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방어적 차원에서 투자한 종목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들이 큰 성과를 내서 아주 핫하긴 한데요. 제가 보수적이라 그런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아직까지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뭔지는 알아야겠기에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저처럼 머리 아픈 거 싫어하는 분들도 참고 조금만 들으시면 대충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유래와 특징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터넷 유저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화폐입니다. 디지털 암호를 푸는 채굴 행위로 생산되고 암호화된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도 불립니다. 문제를 풀면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대략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어 최종적으로는 총량이 약 2100만 비트코인에 수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문제를 풀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도록 설계돼서 현재는 개인용 컴퓨터를 수십 년간 돌려도 풀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치 폭등으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초창기부터 투자했던 소수이고 후발주자는 고성능 GPU 등 비트코인 채굴 전용 장비 가격과 전기료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화폐는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므로 국가 권력을 통해서 통화 공급과 거래의 보정을 책임지지만 비트코인은 일반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므로 사실상 관리 주체가 없고 추적도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었고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후에 등장한 암호화폐를 의미하며 비트코인은 여러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상품의 교환과 유통을 원활하기 위한 일반적 교환수단 내지 유통수단을 화폐라고 합니다. 화폐가 갖는 대표적 기능은 교환의 매개 기능, 가치의 척도 기능, 가치의 저장 기능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교환의 매개 기능은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쉽게 물건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화폐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능입니다. 가치의 척도 기능은 화폐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재는 잣대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의 저장 기능은 화폐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화폐는 그만한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매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제 생각에 암호화폐는 위 세 가지 기능을 제한적으로 가지고는 있으나 화폐로 쓰기에는 가격의 변동폭이 커서 교환과 가치의 척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화폐는 옛날 금본위 제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국가 규제로 인한 확실한 가치 보장 체계가 있어서 실물 대비 가치가 유지되는 반면에 암호화폐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용자산입니다. 즉 암호화폐는 제도권의 신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신용은 희소성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법칙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늘 희소 가치에 집착했습니다. 현대 화폐 제도도 금이라는 희소 강물에 대한 합의된 신뢰에서 출발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금융시장을 휩쓸었던 튤립 투기의 시작도 희소성이었습니다. 다년생 식물인 튤립은 다른 새 구근을 만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데다 가끔 돌연변이를 만들어내 애호가를 현혹했습니다. 해상무역으로 신흥제국주의 국가로 부상한 네덜란드엔 차고 넘칠 정도로 돈이 많았고 엄청난 유동성은 튤립 구근이라는 부의 상징으로 미친 듯이 쏠렸습니다. 암호화폐가 튤립 강풍의 재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글로벌 유동성 시대가 막을 내리더라도 거래가 지금처럼 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익명성, 한정된 발행량 등의 특징이 보통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약, 범죄, 비자금 등
어둠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존 화폐보다 불편하고 용처도 제한된 암호화폐를 왜 써야 하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명성과 탈중앙화라는 것도 이번에 러시아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에서 규제를 하려고 시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2100만으로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국가 등 특정 주체가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는 금을 일정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기관들도 포트에 비트코인을 담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자니 잘 모르겠고 안 하자니 큰 변화의 물결에 소외되는 것 같아 찝찝합니다. 비트코인 ETF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비상장이라 미국에 상장된 유일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아주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코인 거래 수수료가 거래 규모에 따라 1.49에서 3.99까지 높은 편이며 거래 수수료가 매출의 85%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매출이 올라가고 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거래가 줄어서 매출이 내려가는 등 암호화폐에 간접 투자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수수료 0.1%와 비교하면 높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직접 입금할 수 있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의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2012년 에어비앤비 개발자를 그만두고 골드만삭스 출신인 프레드 어센과 함께 코인베이스를 창업했습니다. 2021년 4월 14일 나스닥이 상장했는데 코인베이스의 정시 상장은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당초 변동성이 큰 투기성 자산으로만 여기지던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입니다. 2021년 상장 이후 최고 429달러에서 최저 150달러, 현재는 156달러입니다. 19개 기관의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최고 600달러에서 최저 200달러, 평균 312달러입니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입니다. 기회 요인입니다. 첫째, 대체 투자처로서의 비트코인 투자 증가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기본 포트폴리오에 주식, 채권, 금 위에 비트코인도 담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매출의 85% 이상을 점하는 거래 수수료 이외에 스테이킹, 페이롤 등 매출 다각화 노력입니다. 셋째, NFT 플랫폼, 가상지갑 등 핀테크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넷째,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신뢰성입니다. 위기 요인입니다. 첫째, 페이팔, 스퀘어, 로빈후드 등 핀테크 업체의 가상시장 진입입니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도 수수료가 거의 없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낸스 등 규제 외곽의 비상장 거래소와의 경쟁입니다. 셋째, 해킹, 네트워크 보안 및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이슈 등입니다. 넷째,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상장될 경우 거래소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콜로마에서 한 목수가 강에서 우연히 모래 섞인 금을 발견했습니다. 소문은 미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서부로 달려가는 골드러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것 대부분이 금이 아니라 황철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드러시에서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인력과 물자를 나르는 철도를 깐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에 코인베이스도 암호화폐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